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5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선을 유지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죠. Bitcoin holds steady below $50,000 in volatile weekend trading이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 8시간 전에 나온 기사고요. 지금 프라이스를 보면은요. 금요일에 5만 7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5만 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장에서는 4만 9,122달러 선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24시간 만에 17%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흐름을 보여줬고 10년물 채권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금요일에 하회를 했고요. 기술주가 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엔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촉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찰리 멍거라는 사람의 이슈가 조금 대두되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이 더 급격한 하락을 하게 된 이유 분석이 제대로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먼지가 가라앉자 오히려 구매자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월 26일자입니다. 5만 4천 달러 부근에서 7주 최저치로 하락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약세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조심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수잔 아놀드가 디즈니의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고 지난주 수요일 디즈니가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가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테크 관련 섹터에서 소식이 나왔고요. Disney names Susan Arnold as sport chair, replacing Bob Iger라고 해서 기사 제목 나왔습니다. 네, 사진에 나온 분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발표를 했죠. 바로 밥 아이거를 바로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대표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아이거의 경우 2012년에 이사회 의장, 다시 말하면 CEO 자리에 재직을 했었고요. 12월 31일자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아놀드 같은 경우는 14년 동안 디즈니의 대표로 근무를 했고 2018년 독립으로 리드 디렉터로 또 자리를 재직을 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캐럴 그룹에 지금 여기서 그룹의 운영 임원으로 재직을 했다는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고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맥도날드의 이사로 재직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거는 지금 성명에서 가장 최근에 독립수석 이사로 재직했던 이사회 의장으로서 대표로서 완벽한 선택이다. 회사가 그녀의 지도와 리더십화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한 만큼 앞으로 테이크오버한 이후에 디즈니가 소셜미디어 강자로 만들어져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토크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중단하는 바로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뭐 사실상 어떤 발언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일, 15일 날 FOMC가 열리죠. 그러니까 이걸 앞두고 그 전에는 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삼가하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발언이든 인터뷰든 이걸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깜깜이 장세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일단 테이퍼링 속도는 높일 것 같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 12월에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산 매입 규모를. 근데 이 속도대로 하면은 6월 달에 끝나겠지만은 아마도 300억 달러씩 늘려
가지고 3월 달에 끝낼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고요. 물론 앞으로 몇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의회에 나와서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분석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그런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난 주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 예상보다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가 하면은 이 기관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거는 57만 3천 명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21만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달에 얼마였는가 하면 51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 연속 50만 명을 넘어설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식당, 호텔 이런 쪽에서 일자리 증가가 굉장히 둔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16만 4천 개가 증가를 했는데 11월 달에는 2만 3천 개가 늘어나는데 그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을 비롯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연준의 초점이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 물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이 연준의 분위기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고용과 관계없이 아무래도 긴축의 속도는 더 앞당길 것 같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 주말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지만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되는 또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얼마였는가 하면은 전월 대비 0.9% 올라서 전년 대비 6.2% 올랐다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죠. 이번 달에 발표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4일 날 10일 날 발표될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월가에서 예상하기로는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6.7%. 그러니까 6.7%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6.7% 오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온다든지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된다면은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 때문에 긴축의 속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관련해 가지고 시장은 계속 신경을 쓸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도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IMF 쪽에서 이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오미크론이 전염력이 빠른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얼마나 치명률이냐 사망률에 관련을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 관심을 끌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오미크론의 미국 내 확산세가 상당히 빠른 걸로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연준의 긴축의 속도를 좌우할 만큼 그런 변수는 안 될 거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말 동안에 뉴욕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테슬라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테슬라는 악재가 하나 있었죠. 뭔가 하면 10월 4일부터 지난 2월 4일부터 생산했던 모델 Y의 중국 판매분에 대해서 리콜 발표가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조향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무리하게 이 조작을 할 경우에는 이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대략 한 2만 2천 대 정도의 차량을 리콜할 것이다라고 중국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3분기 중국 지역의 매출을 보면은 9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리콜이 중국 내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테슬라 주가는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 하는 게 물론은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이 실적을 나타내느냐 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얼마나 앞서가느냐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전자사명 업체죠. 바로 도큐사인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던데 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도큐사인 44%
4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보면 아마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상한가의 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떨어질 때는 뭐 70%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뭔가 하면 전자서명을 하는 업체이고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이 도큐사인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연방정부를 위한 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한 70%쯤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조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대한 전망을 조금 낮췄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킨 걸로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창업을 했고 2018년에 상장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면 서명이 익숙한 나라고 전자 서명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잘 보급이 안 된 그런 나라인데 이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수혜를 입었던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코로나 수혜 종목들 가운데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들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결국 전자서명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를 받기도 했지만은 큰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 자체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도비 아시죠? PDF 하는 네. 어도비가 이 전자서명 업체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경쟁 자체는 치열해지지만은 전체적인 파이는 커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경 42%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